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기둥의 건널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울 것 같나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기둥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뿔에 대해서 배울 건데 뿔의 건널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뿔의 건널비도 똑같아요. 건널비를 구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개도를 그려서 이 전개도의 넓이를 구해주는 걸로 우리가 뿔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뿔의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일단 배운 다음에 이 뿔의 건널비와 관련된 공식을 선생님과 함께 수학적 개념으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뿔의 건널비에 관한 공식을 배우기 전에 일단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예제 1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두 개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사각뿔의 전개도를 그려달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각뿔의 건널비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일단 영상을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사각뿔의 전개도와 사각뿔의 건널비를 각각 그려보고 건널비는 구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들 예제 1번 다들 풀어보셨죠? 그러면 예제 1번에서 일단 1번 문제를 보면 여기서 사각뿔의 전개도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밑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밑면을 딱 중심에다가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냥 여기 꼭지점에서 귤 까내리듯이 하나씩 이 면들을 내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전개도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뿔의 전개도, 이 사각뿔의 전개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처럼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전개도가 아닌 다른 전개도로도 모양이 나오니까 선생님 이거 외에는 전개도가 다른 거는 다 틀린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린 전개도도 맞아요. 맞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린 겁니다. 그냥 밑면을 딱 중심에다가 이렇게 놓고 나서 이 귤 껍질 까듯이 이렇게 면 하나를 여기로, 면 하나를 여기로, 또 다른 면 하나는 여기로, 그 다음에 또 다른 면 하나는 여기로 해서 귤 껍질 까듯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까서 그냥 전개도를 그렸어요.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예제 1번에서 전개도를 그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그려봤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 변의 길이들 있죠? 이 변의 길이들을 한번 이 전개도에다가 이렇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봤고요. 그러면 이 전개도를 이용해서 한번 사각뿔의 건널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각뿔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각뿔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 밑면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그럼 사각뿔의 밑면은 여기인데 이걸 전개도에서 보면은 여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 밑면은 모양이 무엇이죠? 그죠? 가로의 길이가 6이고 세로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가로 곱하기 세로, 즉 6 곱하기 6 해서 6, 6에 3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밑면의 넓이를 다시 한번 쏘면 밑면은 뭐다? 넓이가 그죠? 가로의 길이 6, 세로의 길이 6, 두 개를 곱해서 6, 6에 3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각뿔의 밑면의 넓이를 구했기 때문에 옆면의 넓이도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각뿔에서 옆면을 다 전개도에서 보면은 이 사각뿔에서의 옆면은 무엇이죠? 그죠?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4개가 바로 사각뿔의 옆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사각뿔들의 이 삼각형들의 이 옆면을 이루고 있는 이 삼각형들의 모양이 더 어떻죠? 그죠? 똑같죠? 즉 이 옆면들이 다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대표적으로 이 옆면에 있는 삼각형 이거 하나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로의 이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몇이죠? 그죠? 밑변의 길이는 6이고 높이는 7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21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이 옆면 중에 하나인 이 삼각형의 넓이는 몇이다? 그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21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삼각형, 이러한 똑같은 모양의 삼각형이 총 몇 개가 있죠? 1개, 2개, 3개, 4개가 있기 때문에 이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21에다가 4만큼 곱한 84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각뿔의 건널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각뿔의 건널비는 밑면 더하기 옆면 해서 어떻게 되겠다? 36 더하기 84를 한 거를 구해주면 되겠죠? 왜냐? 이 사각뿔의 건널비는 밑면의 넓이에다가 옆면인 이 삼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하면 그냥 이게 사각뿔의 건널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각뿔의 건널비는 그냥 밑면의 넓이에다가
옆면의 넓이만큼을 더해주면은 이게 바로 사각뿔의 건널비가 되겠구나. 계산하면 36 더하기 84가 돼서 몇이 되겠습니까? 12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사각뿔의 건널비의 값이 120으로 나왔나요? 그죠? 120으로 나왔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제 1번을 풀면서 뿔에서는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사각뿔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사각뿔의 건널비는 밑면 더하기 밑면의 넓이 더하기 옆면의 넓이를 더해서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뿔의 건널비의 공식인데요. 뿔의 건널비의 공식을 선생님이 말하면 이건 그냥 밑면의 넓이를 구해주고 옆면의 넓이를 구해준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뿔의 건널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뿔의 건널비는 뭐다? 밑면의 넓이 더하기 옆면의 넓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예제 1번을 풀어봤고 이 뿔의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는지 간단히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는 원뿔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보고 그리고 나서 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도 선생님하고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해요. 네, 우리가 방금 전에 예제 1번에서 사각뿔의 전개도와 건널비를 구해봤다면 이번에는 예제 2번을 통해서 원뿔의 전개도를 그려보고 한번 원뿔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여러분 영상을 멈추고 나서 원뿔의 전개도를 그려보고 원뿔의 건널비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구해보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다들 예제 2번 한번 풀어봤죠? 그럼 일단 원뿔의 전개도를 그리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왔나요? 그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원뿔의 전개도 한번 그려보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길이들을 한번 이렇게 원뿔 전개도에다가 이렇게 나타내봤어요. 이 길이들을. 근데 여기에서 이 전개도를 그리는 것까진 괜찮은데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려면 우리가 길이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어디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 원을 둘러싸고 있는 이 길이가 바로 여기의 길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죠? 그죠? 그냥 여기에 있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로 선생님이 그냥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원의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이거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기 때문에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r인 반지름이 몇이죠? 6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무엇이 된다? 원의 둘레의 길이는 12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선생님이 써줄 건데 여기 길이는 뭐가 된다? 그죠? 여기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인 여기랑 이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길이는 12파이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전개도를 그리고 이 길이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구해줬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원뿔의 건널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개도를 이용해서 건널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원뿔에서 밑면의 넓이는 몇이죠? 그죠? 이 밑면의 넓이는 여기의 넓이기 때문에 이걸 전개도에서 보면은 반지름이 6인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밑면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그죠? 밑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r제곱인데 여기에서의 반지름은 6이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r제곱인 r이 6이 돼서 6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파이 곱하기 36이 돼서 밑면의 넓이는 36파이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그죠? 이 옆면의 넓이는 여기에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데 이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L로 구할 수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의 반지름은 몇이죠? 10이죠? 그래서 여기 10 곱하기 그 다음에 호의 길이 L이 몇이죠? 12파이기 때문에 12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보면 옆면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인 10 곱하기 호의 길이 12파이를 곱해준 이게 바로 옆면의 넓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몇이 나온다? 60파이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널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이 건널비라는 건 밑면의 넓이 곱하기 옆면의 넓이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 더하기 옆면의 넓이기 때문에 이 건널비를 구하면 36파이 더하기 60파이를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건널비의 값은 몇이 나올까요? 그죠? 이 건널비의 값은
96파이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알면 되냐면 이렇게 뿔들의 건널비는 그냥 밑면의 넓이 더하기 옆면의 넓이를 하면 이게 바로 뿔의 건널비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 2개를 한번 풀어봤는데 이 사각뿔이라는 것과 우리가 원뿔에서의 전개도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건널비를 한번 우리가 구해봤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마지막으로 이 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이 공식은 밑면의 넓이에다가 옆면의 넓이를 더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각뿔은 넓이를 구할 때, 이 사각뿔에서의 건널비를 구할 때 일단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보고 나서 어떻게 한다? 밑면의 넓이랑 옆면의 넓이를 이 전개도를 통해서 한번 구해준 다음에 이거를 이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해주면 이게 바로 건널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원뿔에서도 건널비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준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이 부채꼴에서의 호의 길이를 구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원뿔의 밑면의 넓이와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를 구해준 다음에 이거 2개를 더해주는 게 바로 건널비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즉 뭐냐면 뿔의 건널비라는 건 밑면의 넓이 더하기 옆면의 넓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꼭꼭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으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건널비는 전개도를 그린 다음에 그냥 이 전개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오늘은 뿔의 건널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이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이 학습지를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퀴즈 과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